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가 덮쳤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만 무려 9명이 더위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 집계됐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뜨거운 공기가 겹겹이 감싸면서 온 나라가 이례적인 열돔에 갇힌 탓입니다. 그런데 이런 더위가 짧으면 말복까지, 길면 8월 말까지 끝나지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폭염으로 48명이 숨졌던 2018년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대비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룸은 피해가 우려되는 폭염 현장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먼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지만 뙤약볕 아래 일손을 놓을 수도 없는 논밭부터 가보겠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는 열기로 일렁입니다. 쏟아지는 햇볕에 길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늘 없는 한낮 농촌 마을에선 나다니는 것도 위험합니다. 체감온도 34도, 농기계도 멈췄습니다. 이 더위를 뚫고 밭에 나온 노인. 위험한 걸 알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매줘야 약하기가 좋아요. 수월해요. 천평 고추 농사를 짓는 70대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한 해 농사를 망친다는 절박함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합니다. 벌써 5시간째 땀은 줄줄 흘러내립니다. 더워도 할 수 없지 뭐. 농사는 때가 있기 때문에 산자병 오면은 다 전염이 돼버려가지고 못 써요. 옷이 땀에 다 젖으면 그제서야 선풍기 앞에서 잠깐 쉽니다. 78인데 안 했을 수도 없고. 고추를 제때 따지 못하면 이렇게 골아서 저절로 떨어져 버립니다.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잠시도 일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근처 토마토 비닐하우스 안 온도계는 36도에서 38도를 오갑니다. 어지럽고 머리가 이렇게 핑 돌면서 이제 그러니까 땀을 일단은 이제 너무 많이 흘리니까. 하지만 역시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토마토 줄기를 이제 잘라줘야 열매에다 이제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작거나 그러면은 가격 면에서 이제 싸게 내야 되니까. 지난 2달 동안 온열 질환으로 13명이 숨졌습니다. 10명이 60대 이상 노인이었고 대부분 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미 좀 몸 상태가 좀 뜨거운 상태셔서 저희가 체온을 측정했을 때 한 38도 정도. 나이가 들수록 땀을 내보내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은 떨어집니다. 그래도 농촌 노인들은 내일도 밭으로 나가야 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도심 속 일터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만 적어도 4명의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0대 건강한 청년도 쓰러졌습니다. 야외 작업은 최소한으로 하고 중간중간 적절히 쉬어줘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정부의 지침도 법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유정화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관리하던 30살 김동호 씨가 사망한 건 지난달 19일입니다. 유가족은 사망 당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냉풍기조차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평균 예보온도보다 한 4, 5도가 높고 당일날은 29,000보 이렇게 해서 평균 22km를 3일 동안 집에 오자마자 대자로 그냥 누우면서 엄마 나와서 43,000보 걸었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사고 2달 전 검진에선 이상이 없었던 김 씨. 사망 진단서엔 온열에 의한 탈수 때문이라고 적혔습니다. 3시간마다 15분씩 쉴 수 있지만 물이 비치된 휴게실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자기마저 빠지면은 다른 직원들한테 너무 피해가다 보니까 그걸 이제 꾹 참고 어차피 취재진은 코스트코 측에 사고 관련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김 씨처럼 고용된 일터에서 폭염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 중인 사례는 올해만 최소 4명, 지난해 4명, 재작년 3명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폭염 대비 수칙을 지키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폭염특보 시 1시간에 10에서 15분 쉬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을 최소화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일 뿐 현장에선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국회에도 폭염 때 쉬는 시간을 의무화하고 추가 고용이 필요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매년 여름 비슷한 법안이 또 발의될 뿐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석 달 전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처럼 지하 주차장에 철근을 빼먹은 LH 아파트 15곳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을 만났는데 불안해서 살겠냐, 속은 느낌이다 라며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오원석 기자입니다.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붕괴 방지나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입주한 지 1년 넘은 경기도 남양주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지난 4월 무너진 인천 아파트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기둥과 주변 철근으로 천장을 받치는 이른바 무량판 구조입니다. 주차장 기둥에 철근을 원래 설계보다 덜 넣고 지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주차장 기둥에 이처럼 보강용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구역에만 7개 기둥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기둥과 천장을 떠받쳐주는 보강용 철근이 빠진 겁니다.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무너질까 봐 나갔다가 왔는데 아예 막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고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도 되나 약간 이런 걱정이 솔직히 조금 들어요. 입주민을 좀 기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속은 기분들도 조금 드네요. 예. 저희 아파트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1,400세대가 넘는 파주 대단지도 같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민간주택이 아니라 공영주택이라 그래서 믿고 입주를 했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좀 두렵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로 주차장을 지은 LH 아파트 가운데 이처럼 철근을 덜 넣은 15개의 단지를 공개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아파트는 154개의 모든 기둥에 철근이 덜 들어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충북 음성 아파트도 123개 기둥 가운데 철근 빠진 기둥이 101개나 됐습니다. 각 단지를 지은 시공사들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안전 보강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래 행복청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다른 기관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에 나섰습니다. 반면 선출직들은 이번 대상에서도 빠졌는데 이런 와중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사고 전날 행보로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범람의 원인이 됐던 임시제방 공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책임을 물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래 행복청장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흥덕경찰서장, 청주시 부시장 등 참사 관련 책임자 4명에 대한 인사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임명직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선 가운데 선출직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늑장 대응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김 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인 지난 14일 집중호우 비상 3단계였음에도 서울에서 건설업자와 만찬을 가졌다고 공개했습니다. 피해 지역도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폭우를 헤쳐 달려간 곳은 서울이라고 합니다. 당시 도청 출입 내역엔 도정 현안 외부 전문가 자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있었다며 도내 대형 국책 사업을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무너지고 잠기는 것 말고도 또 다른 피해가 남습니다. 큰 비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애써 정비한 국가하천에도 또 수도권 시민들이 마시는 물을 책임지는 수도권 최대 식수원에도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지만 고쳐지지 않는데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갈대와 억새가 잘 자라는 전북 익산의 만경강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전부 쓰레기로 꽉 찼습니다. 정부에서 명품 하천으로 만든 곳입니다. 여기 만경강 생태하천 사업을 하겠다. 습지도 좀 만들고 전부 밀어가지고 조금 흙을 좀 파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천을 조금 정비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폭우에 떠밀려온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진흙에 박힌 타이어, 물이 들어찬 고무보트도 보입니다. 아이 신발과 축구공, 김치냉장고 뚜껑, 소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쓰레기가 2만 톤이나 됩니다. 하늘에서도 보입니다.
흑색으로 뒤덮인 갈대밭에 흰색 점처럼 보이는 게 모두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예요. 날려다니는 쓰레기. 여러 가지 페트병도 있고 다 생활용품 있잖아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악취도 심합니다. 지금 스티로폼 아주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PT병, 뭐 캔도 있고 이게 이제 지금 썩고 있잖아요. 환경부가 지자체에 맡겼지만 아직 손도 못 댔습니다. 예산도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그쪽에 먼저 제가 한번 현장 가보고. 충북 제천의 청풍호입니다. 수도권 최대 식수원 중 한 곳입니다. 굴착기가 쉴 새 없이 쓰레기를 퍼내지만 끝이 안 보입니다. 충청도 사투리로 한다는 개가 안 나요 하잖아요. 일을 해도 표시가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치워도 계속 밀려오니까. 그렇죠. 호수는 쓰레기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민들의 생계도 힘들어졌습니다. 배를 타고 직접 청풍호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어민이 설치한 그물망은 아예 쓰레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조차 없습니다. 우유물이 떠내려오면 직접적으로 어로 활동에 지장이 많아요. 침전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 이제 고기들은 여기에서는 환경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쓰레기로 뒤덮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도 쓰레기를 치우느라 수억 원을 썼습니다. 올해도 8억 원을 들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모색을 하는데 실제로는 워낙 물의 힘이 세고 양도 이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나마 여긴 예산을 들였지만 바뀐 건 없는 겁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쓰레기를 막을 그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매년 비만염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자꾸 미루면은 이제 더 심각해지고 즉각적으로 현장 조사해서. 장마는 끝났지만 피해는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매년 수해복구 예산만 수천억 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계속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